남방의 패자 초나라 장왕 이야기. 초나라는 남쪽의 강대국이었으나 중원으로부터 오랑캐의 나라로 여겨져 무시당해 왔다. 주나라에서 주어진 자기도 고작 자작에 불과했다. 당시 주나라 이외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의 군주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면서 중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주 중원을 침범하였다. 이 때문에 중원에서는 초나라를 제압하는 군주를 패자로 인정하는 전통이 생겨났으며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원의 연합군조차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초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가 있었으니 바로 초장왕 시대이다. 이 이야기는 남방의 패자 그 초장왕의 일대기이다. 기원전 626년 초나라 성왕 때 일이다. 성왕은 태자였던 상신을 패하고 그 동생을 태자로 삼았다. 태자 상신은 성정이 잔인하여 군주가 될 인물이 못 되었다. 그러자 상신이 반란을 일으켜 궁전을 포위하였고 아버지 성왕을 감금하여 버린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성왕이 아들 상신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네, 마지막으로 곰의 발바닥 요리가 먹고 싶구나. 곰의 발바닥은 며칠 동안을 삶아야 먹을 수 있는 요리였다. 일단 시간을 벌어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속셈이었다. 이러한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상신은 성왕의 마지막 소원까지 묵살해 버리고 만다. 상심한 성왕은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한 시대를 풍미한 초성왕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상신이 왕에 오르니 그가 초목왕이었다. 그는 12년을 재위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여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완공 진문공에 이어서 또 다른 춘추호패의 한 명인 초장왕이었다. 불비불명, 울지도 날지도 않는 새. 장왕은 왕위에 오르자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앞으로 과인에게 간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오. 그러고는 즉위한 지 3년 동안 국정은 돌보지 않은 채 주색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를 보다 못한 충신 오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차마 직간할 수가 없어 수수께끼로서 우회적으로 간하기로 했다. 대왕께서 한번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겠습니까? 성왕이 답한다. 그래, 말해보시오. 오색빛 영롱한 큰 새가 초나라 높은 곳에 앉아 3년이 지났지만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장왕을 비유한 말이었다. 화가 난 장왕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그것은 비범한 새요. 3년을 날지도 울지도 않았으니 한 번 날면 하늘을 찌르고 한 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오. 성왕은 오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 물러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장왕의 행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장왕에게 직간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다.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 했소. 경은 포고문도 못 보았소. 예, 보았나이다. 하오나 이 한 몸 죽어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장왕이 한참을 생각하다 이내 말한다. 그대의 뜻을 잘 알겠소. 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했다. 즉시 음악과 춤을 중지시키고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하였다. 장왕이 국정에 임하자마자 간신을 비롯해 부정부패를 일삼은 관리들을 모조리 추살하고 청렴한 충신들을 중용하여 직무를 맡겼다. 그리고 오고와 소종을 중용하여 나랏일을 맡겼다.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르게 되어가자 백성들도 기뻐하며 기꺼이 왕의 뜻에 따랐다. 문정 경중, 정의 경중을 묻다. 초장왕 8년, 그는 낙양 부근까지 쳐들어온 융족을 토벌하고 낙수의 강변에 군대를 진주시켜 사열식을 거행하였다. 그때 주나라 정왕은 대부 왕손만을 보내
장왕의 승리를 치하하고자 하였다. 장왕이 왕손만에게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 있는 정은 얼마나 크며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정이란 주나라의 왕실에 놓인 보배로운 그릇으로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정의 무게를 묻는다는 것은 주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황제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왕손만은 매우 기분이 나빴지만 초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정의 무게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덕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장왕이 기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로 훌륭한 물건이긴 하겠지만 너무 그것에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야 우리 초나라에서는 부러진 창만 모아도 만들 것이오. 그러자 왕손만이 말했다. 하나라 거랑이 무도하자 정은 상나라로 옮겨졌고 상나라 주왕이 무도하자 그 정은 다시 주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천자가 덕이 있으면 정은 작아도 무거우며 천자가 덕을 잃으면 정이 아무리 커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모든 것이 천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왕께서 정의 크기와 무게를 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크게 뉘우친 장왕은 왕손만에게 극진한 예를 표하고 군사를 거두어 초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절영지연 모두 각근을 끊어라. 승승장구하던 초장왕에게도 시련이 닥친다. 당시 초나라에 대대로 명문가 집안으로 권세를 누려온 투월초라는 재상이 있었다. 초장왕의 등장으로 기득권을 상실한 그가 일족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원정에서 돌아오는 초장왕의 군사와 대치하게 된다. 장왕의 군사는 오랜 원정에 지쳐 있었고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하게 된다. 두 번째 전투에서 초장왕은 일부러 패하는 척하고 전군을 도망치게 하는 계략을 쓴다. 반란을 승리로 마무리하려던 투월초의 군대는 무리한 추격전을 벌이다 장왕의 군대에게 반격을 받아 일시에 격퇴되고 만다. 장왕은 난을 평정한 뒤에 공을 세운 신하를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연다. 오늘 밤에는 예이고 뭐고 일체 떠나 마음껏 취하시오. 장왕은 신하들에게 술을 권했다. 중이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때 누군가 초장왕 애첩의 몸을 만지며 희롱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왕의 애첩이 비명을 지르며 왕에게 호소했다. 폐하, 누군가가 첩의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그자의 각근을 끊었으니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각근이 없는 자를 잡으십시오. 그러자 장왕은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모두 자신의 각근을 끊어서 버리시오. 등불이 켜진 후 살펴보니 신하들은 아무도 각근을 달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장왕의 넓은 도량으로 인해 신하들은 진심으로 장왕을 따르게 된다. 몇 년 후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맨 앞에서 용감히 싸우는 장수가 있었다. 그의 뛰어난 용맹함 덕분에 초나라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장왕이 그를 불러 치하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엎드려 말했다. 예전에 각근을 뜯겼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소가 밭을 밟았다고 소를 빼앗을 수는 없다. 초장왕 14년 이웃나라 소국 진나라에 하오숙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오숙의 부인은 정나라 목공의 딸 하이였다. 그녀는 당대 절세미인으로 유명했지만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남편인 하오숙이 죽자 당시 진나라의 군주 영공이 그녀를 탐하게 된다. 또한 대신 공령과 의행복까지 그녀와 미래를 즐기게 된다. 군주와 신하 둘, 그렇게 세 사람이 하이와 동시에 놀아난 것이다. 어느 날 그들 셋이 한자리에 있을 때 마침 하이의 아들 하징서가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된다.
하징서를 보면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닮았다며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다. 보다 못한 하징서가 영공에 활을 쏘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간신히 살아난 두 대신은 초나라로 도망을 쳤고 장왕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그러자 장왕은 제후들을 이끌고 진나라 토벌에 나섰다. 그는 진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라. 이번 토벌은 오직 하징서를 응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은 없다. 그런데 장왕은 하징서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 진나라를 초나라에 아예 복속시켜버렸다. 이에 귀국해 연회를 베풀자 신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러나 유독 대부 신숙씨만은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장왕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신숙씨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느 농부가 소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그 소가 남의 밭에 한창 자라는 곡식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밭주인이 그 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대왕께 호소하면 어떻게 처결하시겠사옵니까? 장왕이 답한다. 소가 밭을 밟아 밭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요. 하지만 소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 생각하오. 대왕께서는 처음 진나라를 치실 때 오직 하징서의 죄를 응징할 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 영토까지 합병하셨습니다. 대왕께서 신망을 잃으면 전하를 호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축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듣고 보니 그대의 말이 지당하오. 내가 큰일을 낼 뻔했구려. 장왕은 즉시 암살당한 진나라 왕의 아들을 불러 후계를 잇게 하고 주둔해 있던 초나라 군대를 철수하게 하였다. 호탕한 패자 초장왕의 전성기. 장왕 17년 초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여 3개월을 포위한 끝에 항복을 받아냈다. 장왕이 정나라 서울로 입성하자 정나라 왕은 항복의 표시로 웃옷을 벗고 양떼를 끌고 나와서 장왕 앞에 엎드렸다. 굴욕적인 항복이었다. 정나라 왕이 장왕에 간청한다. 저는 대왕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겠습니다. 멀리 남쪽 바다로 쫓아내시거나 혹은 종으로 삼으시더라도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종묘사직의 제사만이라도 끊기지 않게 해주신다면 소신은 대왕의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정나라 왕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장왕은 끝내 그를 살려주었다. 저만큼 종묘사직에 지극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백성들도 잘 다스렸을 것이오. 그를 죽일 수 없소. 그리고 정나라 왕을 안심시킨 뒤 스스로 전군을 물려 30리를 후퇴하였다. 이후 양국 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정나라 왕은 자신의 동생을 인질로 보냈다. 그런데 정나라가 아직 항복하기 전에 진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었다. 진나라는 순임보를 대장군으로 삼아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시일이 걸려 구원군이 황하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정나라가 초나라에 항복하였으며 양국 간의 평화조약을 맺은 후였다. 대장군 순임보는 그대로 철수하려 했으나 부하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진왕에게 정나라를 도우라고 명령받았으니 반드시 정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투를 주장했던 일부가 일방적으로 침군해버렸고 이에 군대 전체가 자극받아 분위기가 전투하자는 쪽으로 기울어버렸다. 그리하여 진나라 군대는 황하를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때 초나라 군대는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황하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양군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양쪽 군대는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진나라 군대가 크게 격파당했고 순임보는 전군의 철수를 명하였다. 앞을 다투어 도망치던 진나라 병사들은 다시 황하를 맞닥뜨리게 된다. 황하를 다시 건너야만
본국으로 갈 수 있었다. 서로 먼저 배에 오르려는 병사들로 인해 선착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먼저 배에 오른 병사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배전에 매달리는 동료 병사들의 손가락을 칼로 내리쳐 그들을 떨쳐내야만 했다. 순식간에 배에는 잘린 손가락들이 수북이 쌓였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왕은 전투에 승리하였음에도 서글픈 표정을 하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전투는 초나라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초나라는 전에 성복 싸움에서 진나라에 패배한 것을 복수하게 된 셈이었다. 싸움에서 크게 이긴 초나라 장왕은 이제 완전히 패자로 인정받으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다. 한편 싸움에 패배한 진나라 대장군 순임보는 진나라 왕에게 엎드려 죄를 청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처형시켜 주시옵소서. 진왕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렸다. 지난날 문공께서 성복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격파했을 때 초나라는 싸움에 진 장군 자옥을 자살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문공께서는 두려워하던 적장을 없애주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에 패배하고 게다가 장군마저 죽인다면 이는 적을 기쁘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자 진왕은 순임보를 용서하였다. 3년 후에는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사신을 중간에 자리한 송나라가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장왕은 크게 분노하였다. 어찌나 급히 서둘렀던지 관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가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장왕은 군대를 일으켜 곧바로 송나라로 쳐들어가 송나라의 수도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다. 5개월이 지나자 송나라의 성안에는 식량이 바닥났고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진다. 백성들은 기나긴 배고픔으로 인해 산송장이 되다시피 했고 장작 대신 시체의 뼈를 말려서 불을 떼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때 송나라 장군 화원이 부하 몇 명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초나라의 장군 자반의 막사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자반이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떠보니 화원이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화원이 칼을 거두고 말한다. 나는 송나라 장군 화원이요. 내가 특별히 찾아온 이유는 장군에게 휴전을 제의하려 함이요. 그러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성안의 비참한 실정을 설명하였다. 화원이 말을 이어간다. 장군께서 기어이 우리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여기서 나는 장군과 함께 저승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호조약을 맺고 군대를 물린다면 귀국의 요구에 따라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겠소.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보였다. 그러자 자반은 우호조약을 맺겠다고 약속했다. 자반은 화원을 돌려보낸 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장왕을 찾아가 보고하였다. 보고를 듣고 난 장왕이 자반에 말한다. 화원의 말이 진실되도다. 그야말로 진정 군자구나. 사실 우리도 양식과 말에게 먹일 풀이 이틀 분밖에 남지 않았다. 장왕은 곧바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송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섬기게 되었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초나라 장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훌륭한 신하를 가렸었고 그들의 충언을 마다치 않고 따랐다. 그러자 나라는 날이 갈수록 풍족해졌고 백성들의 삶도 평안해졌다. 부국 강병에 힘쓴 결과 중원의 세력을 압도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하게 중원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각국의 제후들도 그의 위치를 인정하여 초장왕은 제완공과 진문공에 이어 춘추시대 세 번째 패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